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까지 가짜뉴스 타령이니 참으로 국민들과의 괴리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뉴스 공세에 대해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침해설까지 제기되자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카메라 안 타보셨네. 내려오셔서 또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아니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시고. 지난 10일 팽목항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4월 10일로 날짜를 잘못 적은 것, 그리고 한 방송의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나와 자신의 이름을 문재인이 아닌 문재명이라고 잘못 호명한 사실 등을 이유로 들어 침해가 의심된다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비방하고 흠집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더문 캠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 9월 경유 방문에 안드레이 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1, 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여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탓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언급하자 청와대가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실직자나 자영업자가 빠져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가짜 뉴스를 말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야당 시절 헛뿌려 놓은 숱한 가짜 뉴스를 생각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가 두렵다는 것은 대통령의 능력과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이 가짜 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는 것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대통령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하고 많은 사안들을 놔두고 고작 가짜뉴스 대응이 첫머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당한 노릇인가 싶습니다. 더욱이 청와대 관련 내부 고발이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주고 있고 어떻게든 의혹을 해소하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고발을 두고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유통 행위라며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빗발쳤는데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까지 가짜뉴스 타령이니 참으로 국민들과의 괴리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의 능력과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짜뉴스라 프레임 씌우기를 함으로써 폐부를 찌르는 진짜 뉴스의 날카로움이
무뎌질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가짜 뉴스를 말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야당 시절 헛뿌려 놓은 숱한 가짜 뉴스를 생각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기 때문입니다.